첫인상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첫인상이 나쁘면 다른 모든 기회들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조금 긴장이 많이 된 상태예요. 왜요? 저희 이따가 고객님 미팅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비즈니스 자리가 아직 너무 어렵더라고요. 좀 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저를 인식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지금 좀 많이 떨린 상태예요. 첫인상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근데 뭐요? 첫인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네. 그런 특징 같은 게 있는지, 첫인상을 잘 주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게 있으면 대표님한테 오늘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첫인상은요 우선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irst impression could be your last impression.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 첫인상이 나쁘면 다른 모든 기회들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life is not fair. You have to just get used to it. So don't complai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인상을 어떻게든 내가 좋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대방과 함께 뭔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됐건 아니면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쳐다보는지 내 의견을 프레젠트하는 그런 방식 아니면 심지어는 악수하는 방식 모든 게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더라. 첫인상은 미래의 관계, 그 사람과의 어떤 향후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5년짜리 관계건 아니면 30분짜리 관계건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 첫인상을 잘 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외모만 중요한 거는 또 아닌 거네요. 외모는 아니죠. 외모만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부 잘생기면 잘생긴 만큼 또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는 첫인상을 좋게 줄 수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한데요. 내가 지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제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대표님 첫인상이 일단 수트 같은 것도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진짜 잘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좀 일찍 출근하시고 일도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다니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자기 일에 프라이드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고객에게 내가 적어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인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문현답 답정너 하려는 건 아닌데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지였어요. 근데 사실 첫인상이라는 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꼬이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매일 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미팅이잖아요. 비즈니스 미팅이죠. 내부 미팅일 수도 있고 또 외부인과 고객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일즈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두가 세일즈냐? 세일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게 세일즈거든요.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재화를 파는 게 아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거 역시도 세일즈고요. 내부에서 어떤 관리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역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세일즈일 텐데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세일즈를 얘기하느냐? 무언가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그 서브젝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관계, 커넥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특정한 그런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건 비즈니스 파트너건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주제가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같은 상품이면 그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상대로부터의 관심을 얻기 위해 그들에 대한 어떤 진정한 제뉴인한 어떤 관심, 존경,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내가 말을 걸고 뭐 친해지고 싶을 때 라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거죠. 내가 잘났으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 라포를 만들고 싶을 때는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를 말 걸고 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툭 치고서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뭐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거기서 대화는 끊겨버린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짐으로써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 첫인상 물어봤을 때 뭐 옷을 뭐 수트를 입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게 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게 내가 잘났음을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상대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존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뭐 나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미팅 자리에서 옷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또는 뭐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오면 대체로 제가 받게 되는 인상은 저 사람 참 자유로운 사람이네, 자유분방한 사람이네, 그런 캐릭터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저 사람 무슨 쿨병 걸렸나? 또는 이게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업에 따른 또는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이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하에서 우리의 첫인상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잖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떤 경쟁사들을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의, 내가 당신의 어떤 사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있어서 사용하는 브로셔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소개 자료 또는 소개 이메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고객 전화를 받아요, 또는 파트너 전화를 받아요. 그랬을 때 팔로업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진짜로 해야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 예약을 하고 그리고 상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작업으로 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과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 상담 예약을 잡을 때도요,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투자하고 있구나, 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애를 썼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후에도 또 뭔가를 팔로우업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로 팔로우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별게 아니지만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요인이다. 또는요, 우리 그런 새로운 고객에 대한 미팅이 아니라 기타 다른 기존 고객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쳐요. 또는 전화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룰이 뭐예요?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거잖아요. 24시간의 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24시간 이내에 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잘 받았고 언제까지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리플라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언급한 그 날짜까지는 알려줘야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를요. 또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어떻게 해봤는데 이게 이러한 결과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애티튜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첫인상 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릴레이션십 빌드업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효과, 단순하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좀 첫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꼭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는 방식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다룰 때 항상 두 갈씩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려고 해요. 괜히 중언 부언 하면서 변죽을 울리고 이렇게 하다가 답으로 가는 그런 방식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요. 그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배경과 그런 과정,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특히나 제가 믿는 바는요, 내가 어떤 특정한 사안, 특정한 주제를 잘 꿰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변죽을 울리지 않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장 효과적이고 나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일단 당연히 내가 공부를 잘 해야죠. 공부를 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전달하는 메시지를 두 갈씩으로 전달하고 그 뒤에 설명하자.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화의 상대방이 내 맘 같진 않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자신이 없어서 또는 이 사람이 좀 방향을 못 잡고 이쪽 저쪽으로 또 헤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한 내가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궤도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컨대 중요한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심전심으로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자주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그가 또는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는 뭐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꼭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팁이고 또 공부 진짜 중요하죠.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말고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유용한 팁 같은 게 다른 게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대화의 스킬이라면 유머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유머를 뭐 알아서 내가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제를 깨고 거기서 내가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내가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긴 여유를 좀 가벼운 내용으로 취챗할 때도 활용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꼭 염두에 뒀으면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유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낮추는 유머를 하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절한 선에서의 유머겠죠. 그러면 내가 자신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유머는요 모두를 해피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반해 반대가 있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깔아뭉개는 그런 유머를 하는 경우 있는데 어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분위기를 더 가볍게 하는 데 있어서의 윤활유로서의 유머라고 했을 때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유머보다는 나를 낮추면서 분위기를 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잘 소화해서 이따 고객 미팅 때부터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끝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